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를 바꿀 결심을 한 걸까? 전화번호를 바꾼다고요? 아니 정치인 전화번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바꾼다면 무슨 사정이 생긴 겁니까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써요. 이게 약간 좀 뭔가 한탄 또는 하소연성인데 강성 지지층의 고통을 호소한 이재명 대표 무슨 일일까? 이런 글입니다. 전화 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전화 문자를 받았나 보죠. 아마 지지층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십 년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김주호 부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 상황을 아주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의 문자와 전화가 시도 때도 오길래 이런 반응인 겁니까? 저도 퇴사한 지가 이제 꽤 돼서 지금 상황은 예.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미루어 봤을 때 예. 지지하는 분들도 문자 전화를 하지만 예.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문자 전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전화는 아니더라도 문자는 꼼꼼히 읽어보고 예.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주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소리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읽으면 더 마음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약간의 엄청난 비판 내용을 단 문자 그리고 응원하는 문자도 있지만 이게 또 시도 때도 없이 막 새벽에도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이 오고 사실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피드백 해준 지가 예. 기간이 1, 2년이 아니고 벌써 2010년부터 했으니까 꽤 시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피로해진 상황에다가 예. 사실은 뭐 지금 일주일에 재판의 3번에 검찰 수사에 계속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경무가 겹치다 보니까 예.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바꿀 것 같습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좀 줄어들면은 양이 줄어들.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양이? 예? 문자나 전화의 양이 줄어들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과거에 SNS 관련해서 관여를 할 때는 예. 어떤 좀 자제를 어떤 지지층이나 민원에 대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글들이 기획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많이 밤 늦게 전화하거나 또 문자를 막 1시간 동안 40개, 50개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 강요에 비슷한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 듯한 그러한 의사 표현은 좀 절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아마 비슷하게 문자나 전화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약간 반응이 틀렸어요. 뭐 신경 안 쓰면 되죠. 뭐 그게 뭐요. 대수롭지 않게.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의례 있는 일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천호 교수님, 2021년이니까 도의사 시절하고 지금 당대표 시절 약간 반응이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저런 문자를 보낸 거를 사실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명 정치인들은 보통 2개의 폰을 씁니다. 하나는 완전하게 사생활이 보호되는 폰, 하나는 당원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보내는 문자를 받는 약간 좀 공개폰. 공개가 많이 된 전화번호. 공개폰은 보통 이제 수행 비서가 같이 들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렇게 저렇게 문자에 시달릴 일은 없을 건데 예. 저는 약간 보여주기 식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전당대를 앞두고 사실은 보면 지금 개딸들로 얘기가 되는 그 강성 당원들, 특히 권리 당원들이 참여 비율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에게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리 그 권리 당원들이 나한테 격려 문자를 보내준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과시하고 보여줌으로써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보면 굉장히 난립해 있는 상태거든요.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명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리드하고 있는 끌어가고 있는 이 개딸들 강성당원들의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전당대를 앞두고 예. 약간은 명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최고위원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저는 약간은 좀 그런 좀 냄새가 확 풍기거든요. 아, 이건 약간 냄새라는 표현까지 다르게 해석했는데 아무튼 요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호소를 한 거잖아요.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화번호를 바꿔야 될 판입니다. 약간 이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상반된 반응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정기랑 교수님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약간은 좀 공감한다라는 반응은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하면 밤낮 없이 연락할 수 없다. 그만하세요. 약간 이런 거. 지지자 여러분 연락 자제 부탁합니다. 부탁. 그러니까 응원과 격려도 이게 때가 있는 거다. 그리고 차라리 기사 댓글 달아 응원하세요. 이런 공감의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요. 당대표란 사람 그 정도 이슈 고통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반응. 늘 그래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나. 은근슬쩍 누구 깎아내린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네요. 정기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두 가지 감정 다 이해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측면도 있지요. 아. 자 이제 당 대표 됐다고 이런 정도의 문자 뭐 전화를 정도를 고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본인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약간 본인사뿐만 이겁니까? 아니라 오늘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또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만들어준 가장 원동력이 뭡니까? 결국은 개딸로 명명되는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예. 그리고 팬덤 정치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리더이자 예. 또 팬덤 정치를 가장 정치에 활용을 잘한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좀 전에 김철현 교수가 뭐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보여주기식 행보보다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팬덤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전당대를 통해서도 뭐 지금 일반 당원 500만에 권리당원 200만에 달하는 지금 민주당의 이 전당 구조에서요. 어떻게든 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권리당원들의 역할들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 정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또 소중하다. 결국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만 정당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하면 뭐 재판 얘기 안 빠지는데 또 그 재판 얘기하면 대장동 재판이잖아요. 거기에 김만배 씨가 등장하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동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인물이 최근에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또 매섭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야당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네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벌써 6번째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죽음 앞에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관련된 단 한 사람, 그분만이 죽음의 랠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본인의 대장동 특혜를 엄호하기 위해서 소위 언론사에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김만배 씨를 조사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혁준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몇 번째 죽음이냐, 이거 특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글쎄요, 뭐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인데 사실 제가 아는 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아는 후배이기도 한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이 타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치면 아주 특별한 어떤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런 일 가지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고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 김재호 부대님, 민주당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네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한 이슈라고 보는 걸까요? 이렇게 뭐 굳이 얘기하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성일종 사무총장하고 윤상현 후보가 예. 이런 고인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그 자체가 저희는 정말 패륜적인 행태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분이 김만배 씨 지인이지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저희 정말 기가 막히고요. 이분이 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163명입니다. 사건 대비 비율로 따지면 경찰 조사 과정에 비해 13.5배고요. 예. 41건의 압도적인 높은 수치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졌습니다. 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폐륜은 삼가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죠. 또 어떤 분이 숨진 채 발견됐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다뤄봤고요.